매우 심각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잖아요. 네, 그죠? 공급량이 부족하고 예. 수요는 안 줄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 취임하시고 첫 해법으로 내놓으신 게 빚을 내서 전세 대신에 집을 사라. 그래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겠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구체적인 해법으로서 LTV, DTI 완화와 금리 인하, 물론 금리 인하는 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집 때문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이제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했다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제가 빚내서 집 사라 한 적은 없고요. DTI, 내용이 LTV 그렇다는 거고요.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LTV 규제를 네. 10년을 전에 도입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합리화했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그다음에 업금별로 왜 이금융권에 15%를 더 대출받게 합니까? 그거는 불합리한 규제거든요. 그걸 합리화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전세 매매 거래량 그걸 앞에는 지표가 전세 거래량 분의 매매 예, 부총리,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께서는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다고 하지만. 아니, 그거 했습니다. 네, 했는데. 하셨죠. 그죠? 그 예, 비율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전세 않습니다. 세입자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세입자가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 한다고 집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전세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려면 어쨌든 뭐 인구가 늘어나거나 소득이 증대가 되거나 그게 아니면 향후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라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자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강남의 일부 지역이라든지 어떤 신규 분양과 관련된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대체될 만한 그런 요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본 의원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금리 기조가 또 전세가 상승의 굉장히 큰 원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저금리 기조로 인한 전세 수익률 감소로 인해서 지금 세 수입을 유지하고자 하는 임대인은 전세가를 올리거나 아니면 월세 반전세로 전환을 하려 하고 또 매매가 상승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전세 선호 현상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또 세가 더 선호가 되고요. 매매보다는. 더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정부의 재건축 부추 위기로 인해서 이주 수요까지 지금 아주 걱정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가 전세 시장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우선 매매 전환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8월에 9월에는 굉장히 한 10몇 % 매매가 늘고 있다가 지금도 9% 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굉장히 매매가 활발하다는 증거고요. 이건 통계 지표로 나타나는데요. 전세 거래량을 분모로 두고 매매 건수를 비교해 보면은 과거에 0.63까지 떨어진 게 하여튼 1.3까지 통계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매매는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핵심은 전세가 상승을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저금리 처음에 매매 수요로 전환을 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어떻게 됐던 간에 전세가 안정을 시키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국의 혼란스러운 성장 계획이라는 사설 혹시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인데요. 초이노믹스 중 LTV, 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한국 가구의 부채 수준이 연간 가처분 소득의 1.6배로 이미 레버리지가 최대 한도에 이른 상황이며 이자율이 오를 경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관련 정책을 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저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부동산 시장 전세만을 위해서 우리가 저금리를 기조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저금리 기조를
자칫 바꿨을 때 또 다른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출을 완화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아니, 합니다. 의원님 완화했다고 그러시는데 완화한 네. 게 아니고요. LTV 뒷타에 올리지 업권별로 않으셨습니까? 차등화되어 있던 거를 네. 이 금융권을 왜 그러면 15%를 더 대출해야 아니 됩니까? 어쨌든 대출에 그것을 올렸잖아요. 대출의 한도를 올린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 사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사설을 뭐 우리 국내 언론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경청하면서 하고 있죠. 국내 언론도 뭐 그런 지적을 하는 게 많이 있죠. 그러나 미국이 이제 뭐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이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은 유지가 되겠지만 이것이 언젠가 이렇게 다시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과연 이렇게 올라가는 그 대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저금리 기조에 대해서 쉽게 건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출의 폭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그 금융위기 이후에 기조가 저금리 기조는 유지를 했지만 대출이라든지 물론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 대출에 대한 규제는 엄격히 한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됐고 그 결과로 어느 정도는 좀 성공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8번이나 발표를 했는데 그중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또한 정부 정책 목표가 집값을 올리자는 건지 전세를 안정화시키자는 건지 그것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빚내서 집 사게 해서 전세 내리자 이게 그런 어떤 논리적인 경로가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가 다 인정할 정도로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빚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값을 올리는 정책에 대해서 좀 포기를 하셔야 되지 않냐. 저는 이제는 정부가 전세 안정화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30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때도 전세 대책인지 월세 대책인지 정말 모호합니다. 월세 대출 늘린다 이러는데 월세 대출 늘리면 월세 시가총액이 커져서 월세 전환이 오히려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빚내서 이렇게 하면 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 의원님 지금 주택시장의 변화를 좀 큰 흐름에서 한번 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지금 집값이 말이죠. 우리 과거 고점에 비해서 수도권 같은 데는 아파트 중심으로 3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택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자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가계 상환 능력은 점점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에도 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붕괴가 되면서 잃어버린 20년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떡하든지 자산 시장이 급격한 충격 없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는 시장에 확신을 줘야 집을 매매 수요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또 일부 전세 수요는 매매 수요로 넘어가고 이렇게 됨으로써 또 집 없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주택시장이 이제 과도기지에 있습니다. 과거에 전세제도는 의원님 아시는 대로 우리 과거에 부동산 폭등기에 또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 유지 가능한 제도입니다. 지금 이 저금리에서 굉장히 부동산 가격도 안 오르는데 빚을 내서 예를 들어서 집을 사서 그걸 전세를 넣는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전환기에 있는 겁니다. 대출을 완화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재고할 필요가 아니, 있다라고 제 말씀을 조금만 설명 조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떤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게 어차피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주고 집을 사서 있는 것보다 전세로 있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를 선호하게 되고 또 금리가 저금리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되는 이상에는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생길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건 그런데 대전환기에 제 있습니다, 말씀은 지금. 네. 그래도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월세 전환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전환율 상승을 억제시키고 좀 더 주거 안정에 포인트를 둬야지 자꾸 집값을 올린다 떠받친다 이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저희들 뭐 집값을 아주 폭등시킬 그런 정책을 뭐 가능하지도 않고요.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그 정상적인 시장이 되려면은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시장의 확신을 줘야 된다는 점을 네.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전세에서 그 반전세를 거쳐서 월세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대전환기에 있는 그 시장의 흐름은 정부가 어떻게 정책으로 사실 막기가 대단히 또 어렵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또 세가 더 선호가 되고요. 매매보다는. 더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정부의 재건축 부추 위기로 인해서 이주 수요까지 지금 아주 걱정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가 전세 시장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우선 그 매매 전환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집사락 한 적은 없고요. 그 네, DTI, 내용이 LTV 그렇다는 거고요.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LTV 그 규제를 10년을 전에 도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합리화했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그 다음에 업금별로 왜 이금융권의 15%를 더 대출받게 합니까? 그거는 불합리한 규제거든요. 그걸 합리화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전세 매매 거래량 그걸 나타내는 지표가 전세 거래량 분의 매매 네, 부총리,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께서는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를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다고 하지만 아니, 그거 했습니다. 네, 했는데 하셨죠, 그죠? 그 예, 비율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세 드리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그러니까 그만한 그런 요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본 의원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금리 기조가 또 전세가 상승에 굉장히 큰 원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저금리 기조로 인한 전세 수익률 감소로 인해서 지금 세 수입을 유지하고자 하는 임대인은 전세가를 올리거나 아니면 월세 반전세로 전환을 하려 하고 또 매매가 상승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전세 선호 현상을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세입자가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 한다고 집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전세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려면 어쨌든 뭐 인구가 늘어나거나 소득이 증대가 되거나 그게 아니면 향후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라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자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강남의 일부 지역이라든지 어떤 신규 분양과 관련된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대체될 매우 심각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잖아요. 네, 그죠? 공급량이 부족하고 예. 수요는 안 줄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 취임하시고 첫 해법으로 내놓으신 게 빚을 내서 전세 대신에 집을 사라. 그래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겠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구체적인 해법으로서 LTV, DTI 완화와 금리 인하, 물론 금리 인하는 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집 때문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이제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했다라고 보십니까? 네, 그 우선 제가 그 빚내서